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자, 어땠어? 드디어 시험이 이제 하나 봤는데 열심히 놀았어? 며칠간? 아니, 놀 땐 또 열심히 놀아야지. 시험이 끝난 건 끝난 거고. 자, 첫 시험 어땠습니까? 뭐 이따가 개별적으로 또 내가 물어볼게. 총평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냥 시험지에서만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학년은 글쎄요, 쉬운 학교가 있긴 했죠. 건대. 그죠? 건대는 좀 선생님 보기에도 작년과 비슷할 정도로 쉽게 나왔는데 문제는 성적은 작년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상. 선생님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광남은 예상대로 그 정도의 분포? 그 부교재랑 비교해 봤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는 부교재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비슷한 형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 근데 광남은 항상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원여고도 선생님 보기에는 학교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싶어요. 근데 작년보다 좀 더 어렵긴 해요. 선생님 보기에도. 그래서 점수대가 조금 내려온 것 같은 느낌? 예. 광남 혹시 등컷 돌아? 얘기? 안 돌지? 광남은 원래 등컷이 잘 안 돌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 동대는 구두로 전파하고 건대는 만들어서 전파가 돼요. 근데 광남은 보통 등급컷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지네가 등수를 정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1등급이네. 그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보통 광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1학기가 끝나봐야 알아요. 자, 이제 뭐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본인 성적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시험이 쉬웠으면 잘 본 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9일은 뭐 되게 특이한 점은 없어요. 지금 9일은 약간 특이한 점이 좀 발생을 했는데, 9일은 전체적으로 이 동네 광진구는 그렇게 막 특이하게 뭐 이 학교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건 없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광남은 광남스러웠고 건대는 너무 건대스러워서 탈일 정도로 그랬는데, 자,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죠. 그럼 보통 지금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첫 경험이잖아요. 심지어 처음 날 본 학교도 많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 심란하기도 할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린 지금 10개 중에 하나의 시험이 끝난 거예요. 10%가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학년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르지만 10%보다 적게 지금 측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등급 컷이 나오긴 했지만 그 등급이 내 등급은 아직 아니에요. 내가 중간에 맞췄어, 만약에. 중간고사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수행평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말이 남았어요. 그죠? 그럼 아직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되게 낙담하고 뭐 아무 생각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시험 끝났어, 나 몰라. 난 이제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기도 한데,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심지어 아까 2학년은 내가 한 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좋은 0.5반에 선생님이랑 1년 때 했었는데 그 반으로 올라갔다가 선생님한테 다시 넘어온 학생이 있어요. 나랑 수업하겠다고 온 애가 있는데, 걔가 1학년 1학기 때 작년 딱 이맘때쯤 시험, 진짜 얘는 중학교에서도 1등 찍던 애였거든요. 근데 난 중학교 성적을 믿지는 않는 편이라서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완전 개판쳤어요. 그러니까 시험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무조건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기억으로 70점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정시를 마지막에 차려서 그런 거지, 한 5개 정도를 넘기고 나중에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시험 끝나고서 중간에서 기말 사이에 매주 나한테 상담을 받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떡해요? 저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랬다고. 근데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왔는지 알아요? 얘기가 들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시험도 생각보다 못 봤거든요? 좀 노셔가지고. 지가 얘기했어. 왜? 이랬더니 제가 놀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시험 잘 봤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게 농구 치고 잘 본 거야. 내가 농구 치고 잘 본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이맘때 기억나?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걔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다 잘해서 전체 1등급 나왔어요. 수학.
10등 안에 다 들어갔어요. 30몇 등이었거든요.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거 2등급이거든요, 이번 시험. 큰일 난 거잖아. 나머지 1등급 할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겪어봤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걸.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3등급이에요. 보통 선생님은 3등급이라고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1등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기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만약에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보고 나서 이걸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이 결정돼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계속 내가 그 얘기했다. 끝났어. 근데 내가 여긴 것 같아, 내 자리가. 거기에 앉으면 안 돼요. 나 여기 아니야. 나 이거 처음이야. 처음 본 거야. 나 미숙했고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알겠어. 이제 내가 좀 더 알아갈 거야. 그럼 이제 위를 봐야죠. 누가 있지 위에? 쟤는 어떻게 했지? 아, 저기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면 돼요. 저기가 원래 내 자리야. 난 다시 저기로 올라갈 거야. 바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자리 잡으면 됩니다. 이걸 1학년 때 안에만 해도 2학년 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평점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내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본인 시험에 대해서 리뷰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시험을 이렇게 봤어.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봤네? 근데 거기서 좋았었던 점, 그 다음에 내가 부족했었던 점,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단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다음 시험 볼 때 어떻게 보완할지의 계획을 짜야 돼요. 물론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만 잘 해도 물론 기말 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 볼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점점 본인이 나아진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2학년들도 뭐 전에 선생님한테 배웠었던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데 배우지 않았었던 학생이 2학년 때 처음 선생님이랑 하고 시험 본 애가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 너무 떨어요. 심지어 오늘도 상담하면서 막 입이 파르르 떨어요. 자기 그 시험지 결과를 내가 갖고 나랑 점수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한 건 없어. 나 화 안 냈다. 근데 이제 그 긴장감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왜? 너 뭐 잘못했어? 네가 뭐 실수했어? 너 공부 안 했어?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했고 그 점수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실수를 5개 했더라고요. 5개나 한 거예요. 보통 선생님 볼 때 하나, 2개 하는데 5개를 한 3개 정도 더 한 거죠. 심지어 되게 본인도 아쉬워할 정도로 쉬운 거예요. 그걸 맞았으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실력은 원래 이 점수다. 근데 깎아먹은 건 어쩔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관리하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일을 왜 하냐면 지금 1학년 때 이 멘탈적인 부분, 난 이건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걸 조금씩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는 그걸로 절대 깨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다른 반 1학년한테 이렇게 다른 반에 물어봤거든요. 진짜 실수 많이 한 게 뭐냐면 너네는 없지. OMR 카드 막히기 실수.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서수영 1, 2, 3, 4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시험지가 학교마다 다르잖아. 근데 자양인가가 걔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자양이 1, 2, 3, 4인가 1, 2, 3, 4로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대로. 두 개 다 틀리게 안 봐주지 않아요. 번호에 써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물며 2학년도 그런 실수를 해요. 본인들도 시험 보다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그걸 내가 이겨나가는 연습 이게 하나하나 그 조그마한 것들이 나중에 나의 형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관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났어. 그래 난 5월달은 놀 거야. 이게 아니라 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가 뭐 오늘도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상담을 하고 오늘도 공부시키고 나는 뭐 가고 싶은 보낼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또 연휴잖아요. 하필이면 시험 끝나고. 그래서 뭐 그거 같다고 내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피드백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기말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깜짝이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7주 남아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니네가 입학하고 그 정도 기간이 있은 다음에 시험을 본 거거든. 그 기간 동안 딱 하고서 그래도 중간고사는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길었다고요. 근데 그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생각보다. 그리고 5월은 붕 편하게 돼야 돼요. 가족의 달. 뭐 이미 어린이는 아니잖아, 너네 이제.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행사를 되게 많이 해요. 아마 알 거예요. 5월달은 되게 많아요, 행사가. 그리고 수행평가도 많고요. 할 게 많을 거야. 그래서 5월을 그냥 간주점프하듯이 그냥 훅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야. 정말 그래. 2학년들은 아까 다 끄덕끄덕 했어. 그래, 내가 작년에 그랬지.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6월이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험 본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5월달도 내가 할 건 하면서 내가 얘기했지. 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시간 관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요. 할 거 하면서 숙제도 하고 공부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놀고 놀라고. 그럼 돼요. 어떻게 안 놀아? 나도 놀 거야 5월달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오늘 왜 출근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아무튼 내일 선생님은 주관할 예정이긴 한데 어린이날이라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얘기했어요. 마음엔 담아주지 말고 머리엔 담아두자. 내가 중간고사도 어떻게 봤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짜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추후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2달을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기말이 끝나면 이제 방학 동안에 또 많은 준비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방학이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방학이라는 건 물론 쉼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방학은 거의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발판이에요. 발판이에요. 그때 뭘 해놔야 2학기 가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또 잘 해놔야 2학년 때 가서 또 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직 좀 우리한테 먼 일이긴 하지만 내신 대비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선생님 좀 해줄게요. 나는 근데 이걸 예상을 했었어요. 니네한테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비교를 했을 때 지금 2학년 시험이 어떤 분위기냐면 수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2학년 내신은 수능을 따라갑니다. 3학년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게 1학년에도 여파가 조금 옵니다. 이게 아마 요번 주에 다음 주에 설명회 때 할 때 선생님이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회의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선생님은 모든 시험지를 다 분석했어요. 1학년 거 다 모아서 2학년 거 다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근데 2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였냐면 광남으로 얘기해 줄까요? 광남은 작년에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었어요. 수능 위주였죠. 그래서 거기서 부교재이기 때문에 3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20% 이상 변형돼서 많이 나오면 거의 30~40% 이상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광남 2학년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 아니었어요. 올림푸스 유형이었어요. 내가 지금 니네 나눠준 거. 그러니까 학평 변형이었어요. 학평 기출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영향이냐면 광남 잘 들어라. 2학년들이 무시당한 거거든요. 3년간 4년간 수능 특강이었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2학년들 별로네? 얘는 수능 특강 풀리지 마. 얘 학평으로 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시험에 학평 문제가 안 나왔어요. 물론 비슷한 유형은 나왔겠죠. 똑같은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광남이 수능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안 나왔어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유형은 나와요. 근데 그건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은 나와요. 근데 완전 갖다 박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강남권 기출이나 다른 학교 기출 변형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수능이 킬러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준킬러 형태가 어떤 걸로 가냐면 계산이 더러운 걸로 가요. 계산이 더럽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광진구 2학년 전체 모든 시험이 다 이 패턴이었어요. 계산이 더럽고 시간이 부족했다. 심지어 안 그러던 학교까지. 이게 동대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2년 전부터. 작년에 동대가 이걸 확 키웠고요. 올해는 동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광양 역대급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자양
똑같이 계산 더럽게 나왔고요. 건대 2학년 장난 아니에요. 계산 진짜 더럽게 나왔어요. 그냥 보기엔 이거 다 아는 문제인데 하고 다 못 풀어요. 이럴 정도로. 광남 성향을 따라갑니다. 그럼 이건 1학년한테도 여파가 올 거예요. 1학년들도 분명히 몇 명은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 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1학년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2학년에 올라갔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제부터는 계산이 될 거예요. 왜? 수능이 그렇게 가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확하게 연습량 많이 해서 한꺼번에 빨리 풀 수 있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뭐 정확한 빠른 계산 능력 이걸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금방 키워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1학년 때부터 문제 많이 풀고 양 많이 늘려서 어려운 것도 당연히 풀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진짜 본인이 계산력이라던가 실수를 많이 하거나 양적인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양을 좀 늘리셔서 되게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잘 풀더라도. 경험했을걸요. 내가 잘 풀어도 시험 가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 부분. 그걸 앞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성향은 한 몇 년간 그럴 겁니다. 선생님이 예측하는데. 근데 분명히 이거 1학년에 내려옵니다. 적어도 2학기는 내려옵니다. 무조건. 그럼 니네 계산도 더러워질 거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나눠준 게 점자표잖아요. 점자표에서 계산 더럽게 내릴 수가 진짜 많아요. 생각해봐.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더럽게 낼 수 있잖아. 계산 한번 틀리면 끝이에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한번 잘 알고 있다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성향이라는 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동대는 이랬어. 광남 이래. 건대 이렇더라. 라는 건 이제 보기엔 1학년 때까지예요. 2학년부터는 성향이 계속 바뀔 겁니다. 선생님들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애들이 다 알잖아. 부교재면 열심히 풀겠지. 딴 데서 내고. 계속 이럴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 성향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진짜 많이 연습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거르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수능이 킬러를 안 내는데 내신에서 킬러 낸다고요? 아니, 그럴 리는 없죠. 그런 생각은 없죠, 선생님. 욕먹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방향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개별적으로 주신 거 등과 일단 풀고요.